전해드린 대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공시가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당장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 주택 시장에 충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장 반응 좀 어떻습니까? 네, 공시가격 여기서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보유세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기준 금액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9.16%지만 서울이 18.67%.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8.67%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서울 안에서도 강남 상구는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0억이라면 공시가격이 12억 5천 정도 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부담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시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이라든지 다른 공정시장 가격비를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작년의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긴 내야 되는데 이제 내년이 더 걱정이다. 내년에 또 공시가격 현실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또 문제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는 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기 지역의 공시가가 작년보다 20% 이상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50% 넘게 늘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고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좀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레미안 원밸리라고 이제 유명한 반포의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가격은 33% 정도 늘어나는데 세금 부담은 이제 작년에 1,829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냈는데 올해는 2,855만 원, 한 5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가 아파트 시장이 주로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마포의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30.9% 늘어나는데 17억 정도 되고요. 세금 부담은 289만 원에서 439만 원, 역시 5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7.8%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보유세 부담은 7.2%, 오히려 더 낮아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싼 아파트, 많이 올라간 아파트가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9%가량 올랐고요. 그다음에 어제 공개한 공시가격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 실거래가 공시가격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통계 집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또 단지별로 특징이 다 다르죠. 비싼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데요. 같은 동네에서도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 통계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둡니다. 단순하게 통계를 내버리게 되면 특정 아파트가 올라간 부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통계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서 어떤 좀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공시가격은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가 있는 부분, 집값이 올라간 부분이 가중치가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사 시점이 1월 1일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다, 24%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2025년에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외 지역 상승률은 6% 정도 되거든요.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부담스러우면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야 되는 세금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매물을 던질 거다 이런 기대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세 일정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4월 중순이 되겠죠. 토지거래가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급매물 초급매가 나오다가 이제 소화가 되고 그다음 급매로 한 단계가 올라갔는데 이번 공시가격 성적표를 받아보고 팔아야 되겠는데 보유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데 단기적인 효과에 좀 그칠 것 같고요. 5월 9일 지나면 결국에는 양도소득세 3주택자들은 82.5%가 적용되기 때문에 팔고는 싶은데 못 팔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나올 세제 개편안
내년도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또 시장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나 장특공제,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걸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거주하는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세금 올리면 집값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또 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주와 비거주를 나눕니다. 살고 있는 집은 뭐 예전처럼 이렇게 봐줄 수는 있겠으나 거주하지 않는 집, 뭐 전세 주고 자기는 전세 사는 집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줄이고 양도세 뭐 공제 금액도 줄인다라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결정적으로 집값 잡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으나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보유세도 올리고 지금 양도세도 올리고 모든 세금을 다 올리는 정책인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보유세를 올리면 또 거래세를 좀 내려줘서 네.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좀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반복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